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텍스트 단락과 관련된 스타일, 그리고 목록, 이어서 표와 관련된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와 관련된 속성에는 텍스트 데코레이션, 그다음에 텍스트 트랜스폼, 섀도우, 그다음에 레터 스페이싱과 워드 스페이싱, 텍스트 얼라인, 라인 하이트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스타일 중에서 텍스트 얼라인 속성은 텍스트의 정렬 방법을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먼저 속성 T 스타일이라고 한번 지정을 하고 여기다가 텍스트 얼라인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속성을 입력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값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센터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p 태그에다가 클래스 스타일을 T 스타일이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자, 센터라고 해주면 텍스트 정렬 방법이 센터로 바뀌어요. 만약에 이걸 센터라고 안 하고 right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정렬 방법을 바꿔주는 게 텍스트 얼라인 속성입니다. 라인 하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라인 하이는 뭐냐면 줄 간격. 이게 지금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읽기에 불편하다. 줄 사이를 좀 띄고 싶다. 그랬을 때 사용하는 속성이 라인 하이 속성입니다. 여기는 픽셀 값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EM 단위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크게 해서 30픽셀을 줘볼게요. 그럼 조금 이만큼 떨어져요. 이렇게 픽셀 단위로 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퍼센트 단위로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퍼센트 단위로 지정을 하게 되면 글자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몇 배다 라고 지정이 됩니다. 만약에 뭐 글자 크기에 1.5배를 하고 싶다 그러면 150% 이렇게 지정을 하면 1.5배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글자 크기에 2배로 하고 싶다 그러면 200%라고 해주면 되죠. 또는 글자 크게 1.5배로 하고 싶다 그러면 1.5라고 해도 되고 2배로 하고 싶다면 2 또는 2.0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로 해도 되고 2.0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2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픽셀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인 값, 퍼센테이지나 아니면 몇 배 이렇게 지정해 주시는 게 편합니다. 보통 1.5배에서 2배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줄 간격을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속성이 있습니다.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여기서 말고 T 스타일 2라고 하고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속성은 언더라인을 그리거나 언더라인을 하고 지정을 해주면 밑줄을 긋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한번 지정을 해볼까요? 스팬 T 스타일 2 그러면 과육이 붉고 통통하다는 부분에 언더라인이 생깁니다. 또는 언더라인 대신에 오버라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저장을 해볼까요? 그러면 과육이 붉고 통통하던 부분에 이렇게 위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다가 라인 수를 값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선이 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데 보통 데코레이션은 언제 많이 쓰냐면 텍스트 링크를 만들면 그 부분에 밑줄이 생긴다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그 밑줄이 생긴 것을 없앨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밑줄이 지우려면 none이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밑줄이 없어져요. 이것을 A라고 지정을 해주고
원래 이 부분이 링크가 생기면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바뀌고 밑줄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밑줄을 없애기 위해서 A라는 타입 선택자에다가 텍스트 데코레이션 none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밑줄이 없어집니다. 근데 링크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밑줄을 없앨 때 텍스트 데코레이션 속성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텍스트 섀도우라는 속성이 있는데, 텍스트 섀도우는 글자에다 그림자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만들었던 글자 효과에다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텍스트 섀도우 속성을 넣어볼게요. 텍스트 섀도우를 지정을 할 때는 텍스트에는 이제 그림자가 밑으로도 지고 옆으로도 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자의 가로거리, 세로거리, 그리고 얼마나 번질 것인지, 그리고 그림자 색상은 어떻게 되는지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나는 그림자를 가로로 한 5픽셀 정도 번지게 하고, 세로로도 한 5픽셀 정도 번지게 할 거고, 그림자 번지는 정도는 한 3픽셀 정도 하겠다. 그리고 그림자 색상은 회색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로로 5픽셀, 세로로 5픽셀, 그리고 번지는 건 한 3픽셀 정도 번지게 하고 색상은 회색이다.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진한 색으로 바꿔볼까요? 그럼 이렇게 진하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로거리가 양수값일 때는 오른쪽으로 가고요. 세로거리가 양수값일 때는 밑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 색상은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글자 색하고 똑같은 색이 지정이 돼요. 이렇게 그림자 색상은 여러분이 원하는 값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흰색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의 그림자 값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의 스타일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블릿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릿을 어떤 형태로 바꿀 것인가. 여기 보시면은 보통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디스크 형태인데요. 이 디스크를 뭐 안에가 비어있는 서클 형태로 바꿀 것인지 사각형 스퀘어 형태로 바꿀 것인지를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마이 리스트라고 이름 바꿔보고요. 리스트 스타일 타입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는 뭐 서클을 이용할 것인지 디스크를 이용을 할 것인지 스퀘어를 이용할 것인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 목록이라면 데시말 숫자를 이용할 것인지 뭐 로우 알파 뭐 소문자를 이용할 것인지 라틴 문자를 이용할 것인지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저는 하나는 스퀘어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퀘어니까 순서가 없는 목록에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my list라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클로 나타났던 게 스퀘어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는 my list 2라고 하고 리스트 스타일 타입을 어퍼 알파라고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my list 2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문자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에서는 대부분 리스트 스타일 타입이라는 속성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분리 형태를 바꾸게 되죠. 이 리스트 스타일 타입이라는 속성은 간단하게 줄여서 리스트 스타일이라고 줄여서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 스타일은 보통 언제 또 많이 쓰냐면 이것을 없앨 때 분릿을 없애가지고 값을 논이라고 하면 분릿을 없앨 수 있는데요. 이것을 언제 많이 쓰냐면 내비게이션을 만들 때 많이 쓰거든요. 분릿을 없애서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표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표는 처음에 구성을 하면 표 형태를 갖추고는 있지만 테두리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먼저 이 캡션의 위치를 바꾸는 속성을 알아볼게요. 캡션은
표의 맨 윗부분에 항상 위치해 있죠. 이것을 캡션의 위치를 내가 원한다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 태그를 입력을 하고요. 캡션의 위치를 바꿔주는 속성은 캡션 사이드예요. 그래서 이 캡션 사이드 속성은 테이블 태그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테이블 선택자를 이용해서 지정해 줄게요. 캡션 사이드 속성 사용할 수 있는 값은 바텀 또는 탑입니다. 그래서 기본으로는 탑에가 있지만 내가 이것을 바텀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캡션이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건 원하는 대로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리거나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은 테두리를 그리는 건데, 테두리는 보더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리면 되는데, 보더 속성은 뒤에 박스 모델을 공부할 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그냥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더를 그립니다. 근데 테이블에서 그리는 테두리는 이 표 전체에 대한 테두리만 그려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셀에는 셀의 테두리를 따로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T, D 태그와 TH 태그에 각각에도 똑같이 보더 해서 똑같이 테두리를 그려주겠습니다. 그러면 바깥 테두리, 안 테두리에서 결국은 테두리가 두 겹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안에 좀 더 여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띄워 놓을게요.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거를 한 겹으로 바꾸고 싶다. 그랬을 때 사용하는 속성이 보더 콜랩스라는 속성이에요. 이것을 콜랩스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테이블에서 테두리를 그릴 때는 보더 속성과 함께 보더 콜랩스라는 속성을 함께 써주셔야 돼요. 이걸 빼게 되면 이렇게 두 겹으로 그려지게 되고요. 이 속성을 사용하게 되면 한 겹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 제목 있는 부분만 색상을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TH 있는 부분만 배경색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 부분만, 이 TH 태그를 사용한 부분만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나중에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속성을 다시 설명드릴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분량이 되게 많았는데요. 폰트 스타일과 텍스트 스타일, 그리고 목록 스타일, 그다음에 표 스타일, 그리고 웹문서에서 색상을 지정하는 방법까지 좀 많은 양을 다뤘습니다. 네, 좀 책에 나와 있는 예제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따로 연습을 해보시면 좀 더 익히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